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누리호는 발사대로 이송을 마치고 기립 준비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발사 성공까지 차질 없는 준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 발사대 이송이 마무리되고 기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석화 기자. 네, 저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가 임박했는데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누리호는 발사대까지 이송을 마치고 기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원래 오늘 오전 7시 50분쯤 발사대로 이송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기상 상황 때문에 예정보다 조금 늦은 9시에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에 실려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시속 1.5km의 속도로 이동해 대략 1시간 10분에 걸쳐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1.8km로 최대 8도의 경사가 있는데 누리호는 초대형 발사체이기 때문에 이동 중 미세한 흔들림이나 노면 상태까지 모두 예민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현재 기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고정 작업을 마치고 오늘 저녁 7시쯤이면 발사대 설치 작업이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발사 하루 전인 내일은 추진체와 헬륨 충전 개통 점검 등 발사 직전 핵심 준비가 이뤄지며 최종 발사 시각은 발사관리위원회가 기상과 시스템 상태를 종합해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네, 누리호 4차 발사 일정에도 변화가 있나요?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나가는 누리호는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합니다. 항우연은 작업 일정 조정을 통해 당초 예정된 27일 새벽 발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발사 시각은 27일 새벽 0시 55분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앞선 3번의 발사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4호기의 제작전 과정을 총괄했고요. 한국우주연구원이 기술 검증과 발사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와 함께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포함한 총 13기의 위성을 싣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단순한 성공 여부를 넘어 야간 발사 기술과 다중 위성 운용 능력 등 차세대 혁신 기술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인데요. 우리의 독자 발사체 누리호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합니다. 누리호를 야간에 쏘는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직경 1.9m, 높이 1.7m, 무게 516kg의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입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리는 위성 가운데 막형격으로 주 탑재 위성으로도 불립니다. 누리호가 야간에 발사되는 이유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위성은 우주 자기장과 플라즈마 측정, 오로라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로라를 관측하고 우주 플라즈마를 측정하기 위해선 고도 600km의 태양 동기 궤도에 위성을 올려야 합니다. 또 희미한 오로라 빛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적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통과하는 순간의 시각이
오후 12시 30분부터 50분이 되도록 궤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발사 장소인 고흥 나로우즈센터와 지구자전을 고려해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새벽 1시 전으로 발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또 위성 요구 조건은 위성에서 승교점 지방시 LTAN이라고 하는 그 값을 최종적으로는 12시 40분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을 만족할 수 있는 고도 600km 궤도 그리고 태양 동기 궤도에 투입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발사 시간을 결정을 한 것이고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기상 악화 등의 상황으로 이 시간대를 놓치면 24시간이 지나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는 27일 새벽 발사 예정이지만 이날 발사하지 못할 경우 예배 발사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정부가 주도했던 지난 발사와 달리 처음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합동 발사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민관 준비 상황을 김은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 절차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누리호 발사를 주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전 범위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올해 7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민간 발사 체계로의 전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30여 명으로 구성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구팀은 발사체 점검과 이송, 안전관리 등의 발사 절차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단독 운용 경험이 없는 만큼 정부기관이 전 과정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제작과 조립을 감독하며 순조로운 기술 이전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또 우주항공청도 안전통제협의회를 운영해 발사를 관리 감독하며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4차 발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5차와 6차 발사에서는 민간 기업의 발사 운용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있고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4번의 반복 발사를 수행을 해서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발사가 성공한다면 제작부터 발사까지 민간 주도의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민간우주 산업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그러면 이송과 기립 등 현재 누리호의 발사 준비 상황은 어떤지 나로 우주센터 관계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연구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누리호의 이송 시각이 변경됐는데요. 기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 건가요? 예, 누리호가 초기 이송 예정 시각보다 1시간 정도 늦어서 9시 이송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저녁 18시 30분에 저희가 1차 발사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일 오전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6시에 비상회의를 했는데요. 비가 우리가 발사장을 살짝 비껴나간 걸 확인해가지고 금일 오전 9시부터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송이 조금 늦어졌는데 발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건가요? 네, 사실 비 오고 하는 거는 우리 발사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발사 이송할 때 미끄러지거나 수평인 상태에 비를 좀 덜 맞게 하는 그런 걸 우려해서 이제 비 올 때 좀 피한 거고요. 1시간 정도 늦었지만은 금일 작업을 완료했고 27일 새벽 발사기 때문에 내일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작업이 완료될 거고 내일 오전에도 잔여 작업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완성하면은 발사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다행히 발사 일정에 영향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송은 극저속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발사체 이송 장치라는 차 상단에는 트랜스포터라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 발사체를 고정하게 되고요. 이송 중에는 진동이 거의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우리가 산책하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서 이송을 진행하게 되고 앞뒤 전방에 모두 이제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 이송하는 장면은 저희가 통제센터에서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송 중에 뭐 부딪히는 사고, 뭐 어떤 낙하 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 면밀히 살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리호가 이송을 완료하면 다음에는 어떤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이송을 하게 되면은 우선 발사장을 발전기 전원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사 통제센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립 전에는 특히 이제 트랜스포트 이렉트에 고정된 발사체가 발사대에 또 이렉트가 있습니다. 발사대 이렉트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연결이 튼튼하게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기립할 때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설명해 주셨는데 누리호 기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살펴보고 또 기립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먼저 기립에서는 기계적으로 발사체가 이제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발사대와 고정하게 되는데요. VHD라고 Vehicle Holding Arm Device가 있는데요. 이 고정 장치와 고정하게 되고요. 정기적으로는 기체와 발사대를 적시하게 되고, 그다음 먼저 1, 2단 전기를 공급하는 엄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어링과 발사체에 공기를 공급하는 공조 라인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늦은 오후에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좀 전에 설명했듯이 내일 새벽 발사이기 때문에 내일 18시 이전까지 저희가 발사 준비를 마치면 됩니다. 금일 모든 작업을 대부분 완료할 거고요. 잔여 작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8시 이전에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사 당일 기상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발사 당일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또 발사에 예, 큰 저희가 문제는 없어 예보랑 보일까요? 외국 사이트 등 우리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 발사 시각 27일 1시경 발사 시각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인 풍속 조건 15m/s 이하 평균 풍속이고요. 순간 최대 풍속 21m/s 이하로 우리가 발사 환경 조건은 충분히 만족한다고 보기 때문에 날씨에는 이제 발사 환경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새벽 발사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인데 날씨 외에도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있을까요? 예, 저희가 새벽 발사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것을 준비한 건 없지만은 우선은 야간 조명 설치해서 안전을 위해서 야간 조명 설치하고 CCTV 확인 등을 진행했고요. 또 밤에 지상 관제에서 야간 훈련을 할 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야간 발사 시간에 맞춰서 발사대와 통신하는 훈련을 미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번 발사에서는 또 주 탑재 위성의 태양 동기궤도 진입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임무가 갖는 의미나 의의가 따로 있을까요? 예, 방송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은 그 주 탑재 위성 3호 임무 중에 오로라 관측이라는 탑재체 임무가 있습니다. 저희 발사체 입장에서는 위성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위성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고요. 위성체 입장에서는 오로라 관측을 통해서 우주 환경을 연구하고요. 특히 우주 환경이 예를 들어서 GPS 위성 함거 시스템의 통신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임무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발사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언제고 또 그 순간에 전문가들은 무엇을 주시할까요? 예, 발사체의 발사 성공과 실패는 명확합니다. 주위성 1기와 큐브 위성 12기가 원하는 고도와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되면 모두 성공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3차 발사 때는 그 위성 투입하는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요. 이번 4차 발사 때는 카메라 2개를 추가해서 총 3대가 주위성 1기와 큐브 위성 12기가 분리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영상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분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주에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발사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지연이 없기를 바라지만 기상 상황이나 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발사 연기를 결정하는 건가요? 우리가 발사 전에 발사관리위원회라고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1차, 2차 두 번 수행하는데요. 만약에 기상 상황이 악화되거나 어떤 결함이 발생하면은 임시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임시위원회를 열어서 그 자료들을 우리가 띄워놓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우주청과 협의해서 발사 연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체계 연구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비 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밤사이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면서 올가을 첫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스모그에 더해 황사까지 들어오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황사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고 대기질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겨울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기온 변화가 큰 출렁이는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하면서 12월과 1월 기온은 평년 수준이고 2월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라니냐와 북극 해빙 감소 등의 영향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한 번씩 확장하면서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량은 12월에는 평년보다 적고 2월은 많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서해안은 해기차와 지형의 영향으로 눈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 가뭄은 겨울철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성이 작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독감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중증화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브리핑에서 독감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 이외에도 중증화 방지나 입원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보고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독감이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유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접종률은 65세 이상 76.1%, 어린이는 60.8%로 지난 절기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한 주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내건 정부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10가지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보이스피싱을 알아서 감지해 차단하는 등 공공 플랫폼을 개발해 내후년부터 서비스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사활을 건 정부가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부활한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 과학기술, 산업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대전환을 논의하는 자리. 1호 안건은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은 AI 기반 공공 서비스 10가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AI가 의사도 못 찾은 그 미세 출혈을 찾아서 심장마비 15분 전에 6세 아이를 구했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에 이제 깊숙이 들어왔다. 폭염, 집중호우 때마다 출렁이는 농산물 가격을 AI로 비교해 지도로 보여주고 대체 식재료까지 추천해주는 플랫폼. 소상공인에게 교통, 인구, 매출 등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장 운영 방법을 추천하고 정부 지원 정책을 알려주는 AI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세금 낼 때가 되면 전화가 폭주해 통화 성공률이 26%에 불과한 국세청 전화 상담에도 AI가 투입되고 구청 여러 과에 흩어져 복잡한 부동산 인허가 절차를 AI로 단순화해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선생님, 잠시만요. 잘 보실 수 있어요. 현재 통신사별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앱도 경찰청,
금감원과의 데이터 공유로 더 고도화하고 성착취 같은 디지털 범죄 모니터링에도 AI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2년 동안 580억 원을 지원해 내년 말까지 모델 개발을 마치고 내후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매년 20명씩 선정하는 리더급 국가과학자 이외에도 유망한 청년과학자 수백 명을 매년 젊은 국가과학자로 선정해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1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리더급 국가과학자에게는 1년에 1억 원 수준의 국가과학자 지원금이 주어지고 국가 R&D 계획 설계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젊은 국가과학자는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의 초기 연구자 가운데 리더급 국가과학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학자를 선정해 대통령 펠로우십과 국가과학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특히 이 가운데 70%는 해외에 있는 한인 과학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949년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 제도를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재택, 기관별 통합 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민원 접수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사처가 발표한 개편 방안을 보면 각 행정기관은 앞으로 재택 당직을 자율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기관이 같은 청사를 쓰거나 위치가 가까운 경우 협의를 거쳐 통합 당직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 당직은 감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100억 원대 당직비 예산과 356만 근무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고 인사처는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피싱 범죄 피의자들이 대거 송환된 이후 피싱 신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데 경찰은 피싱 연루 전화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 범죄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검거된 64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지짐으로 고문당한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 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들이 단체 송환된 이후로 피싱 범죄가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피싱 관련 신고는 2만 6천여 건으로 지난 9월 4만 3천여 건보다 38% 감소했고 같은 기간 피해가 발생한 범죄 건수도 4,449건에서 3,333건으로 25% 줄었습니다. 다만 박 본부장은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에 피싱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흐름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피싱 범죄 연루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즉각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이거는 피싱으로 강하게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통신사에 그 긴급 차단을 요청하고 통신사에서는 10분 내에 이렇게 신속하게 차단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낸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된 중국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우리 경찰의 조사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1월 2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